여러분, 혼자 늙는 사람은 불쌍한 걸까요? 노인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불쌍하다, 외롭겠다 말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 노인이라 부르며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곤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라는 이름을 붙여 쓸쓸한 표정을 짓죠. 그런데 과연 세상을 떠난 그 노인이 정말 고독하고 불행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혼자 사는 노인 행복지수는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행복지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자녀와 떨어져 자주 안 볼수록 더 좋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눈치를 안 보니까 오히려 여생이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세대 간 가구 분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하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제보받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연을 통해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챙김님. 평소 영상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이고요. 전남 여수에서 2명의 아들을 키워낸 평범한 한 어머니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었네요. 저는 작년에 남편을 보내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를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다고 일을 안 나가지 뭡니까? 평생을 살면서 택시 일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참 달랐어요. 남편이 바닥에 뒹구는데 너무 놀라서 얼른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죠. 병원에서 한동안 무슨 정밀 진단을 하고 나서 의사가 그러더군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아니,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말기라뇨?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믿기지가 않아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큰 병원 의사들도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못 주더군요. 복잡한 수술과 비싼 치료도 고려해 보았지만 남편 상태는 이미 너무 악화되어 있었고 의료진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을 눈물바람으로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군요. 큰 아들네는 서울에서 둘째를 가진 지 얼마 안 돼 여수에 자주 올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작은 아들이 여수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고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남편을 보낼 시간이 다가오니 문득 이 사람을 보내고 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자주 하고 지인들도 만나고 그랬어요. 저 나름대로 앞으로 혼자 잘 지내는 방법을 연습했던 거죠. 그리곤 결국 남편을 가족의 사랑 속에서 보냈네요. 작은 아들은 제가 혼자 남는 게 딱해 보였는지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공허하고 슬퍼서 저도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나요?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저한테 같이 살자고 한 말을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기로 했고 저 역시 그들 삶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죠.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작은 아들 집에 안 들어간 게 정말 잘한 일이더군요. 혼자서 지내다 보니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도 만끽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만나고 지역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변화들이 저를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더군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요즘은 책을 읽고 정원 가꾸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데 이게 참 만족감을 줍니다. 음식도 이제는 혼자 먹으니 제 마음대로 새로운 요리에 도전을 하곤 하는데 이런 삶이 예전보다 저를 풍부하게 해주네요. 남편을 간병할 때 혼자 지내는 삶을 연습했던 보람이 있었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씩 찾아오곤 하는데 이렇게 가끔씩 보니 오히려 더 반갑고 저도 눈치 안 보고 여유로워 삶이 참 좋더군요. 떨어져 사는 게 우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서로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니까 마음은 더 가까워지더군요. 신기하게도 적당히 떨어져 지내는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주었어요. 노후 챙김님이 예전에 영상에서 말해줬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혼자 잘 지내는 삶이란 서로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기까지 사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노년이라고 해서 항상 외롭고 쓸쓸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삶은 단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노년기 삶을 결정짓는답니다. 사연 이야기처럼 건강하게 혼자 잘 지내는 삶이란 주변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두기임을 알고 계신가요? 노년기는 삶의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너무 먼 관계는 삶을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서 자녀들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부모가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자녀에게 다가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를 너무 멀게 두어도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는 중년 시절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 친구들과 관계가 소홀해졌고 만남이 줄어 이제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자녀들은 각자 삶으로 떠나니 친구들이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적절한 거리 유지는 인간관계 조화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 독립성을 존중하고 먼 관계에서는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연결 유지가 중요하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욱 그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혼자의 삶이란 항상 홀로 보내는 삶이 아닙니다. 평소 혼자서도 아주 잘 지내면서 한 번씩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며 관계를 충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혼자의 삶이죠. 그리고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사연 주인공처럼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취미와 배움, 이게 바로 노년을 빛내는 열쇠입니다. 취미와 배움은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죠.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행동이 혼자 사는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죠. 또한 노후에 갖는 취미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서 정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에는 예를 들어 식물 키우기, 새로운 요리해보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꼭 특별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오랫동안 함께 지낸 물건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고 그 물건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일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으로 하루하루 영상 일기를 남기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취미란 특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모든 행동들이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일상에 활력을 주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가 없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 노후 챙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